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핀펫 트랜지스터 이후의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 특히 GAA, 포크시트 펫, MBC 펫에 대해 소개해드릴 신소재공학과 2공학번 이승현입니다. 학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 파트에서 트랜지스터 구조의 발전 흐름과 스케일링 로드맵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요약 파트에서 핀펫, 그리고 핀펫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세대 구조인 GAA, MBC 펫, 그리고 포크시트 펫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스펙티브로 2D 물질을 채널로 사용한 연구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AI, 5G,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의 성능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 기술입니다. 특히 고성능 칩일수록 트랜지스터 한 개의 동작 특성이 전체의 연산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기에는 플래너 팻과 같이 2차원 단순한 트랜지스터가 사용됐으나 점차 크기가 스케일링되면서 숏 채널 이펙트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아키텍처가 바로 핀팻입니다. 핀팻 구조는 게이트가 채널의 세 면을 감싸는 3차원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기에 말씀드린 구조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 GA, MBC 팻 구조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래너 구조 이후의 핀팻에서도 4나노미터 이하의 노드에서 스케일링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한계를 맞이하고 있어서 GAA 구조 기술이 부상하게 됐습니다. 핀팻은 스케일링이 진행됨에 따라서 공정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고 플라스틱 카파시턴스가 증가하고 디펙트가 증가하는 여러 한계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또한 EUV나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높고 추후 더 미세한 패터닝을 할 때 NA가 커짐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에 대비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에 여러 개의 나노시트를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로 쌓은 멀티브릿지 채널 팻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나노시트들의 폭과 간격, 물질을 최적화해 더 나은 전기적 성능이 구현됐으며 숏 채널 이펙트 컨트롤이 더 쉬워졌습니다. 또한 나노시트 폭과 위치를 디바이스 목적에 따라 최적화할 수 있어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활용 가능성 또한 확인됐습니다. 현재 아이맥은 2036년까지 0.2나노미터, 즉 옹거스트롬 시대까지 스케일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핀팻에서 GA 그리고 C팻 구조로의 아키텍처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성능 직접 회로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핀팻 이후에 4세대 트랜지스터 구조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AA 트랜지스터는 채널을 네 면에서 모두 감싸는 구조로 기존의 핀팻보다 전기적 제어 능력이 향상된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또한 3나노미터 공정에서 MBC 팻 구조를 선택해서 GAA 구조 기반의 구조를 상용화했습니다. MBC 팻은 멀티브릿지 채널 팻의 약자로 나노시트를 여러 겹 쌓아서 브릿지처럼 구성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더블 이펙티브, 즉 유효 채널 폭을 늘릴 수 있어서 더 높은 고동 전류와 향상된 DC 성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노드가 축소됨에 따라서 플래너 구조, 핀팻, MBC 팻에서의 셀 높이와 유효 채널 폭의 변화를 정교한 단위에서 비교한 피겨입니다. 셀 높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공정 미세화에 따라서 셀 면적을 줄이려는 의도가 일치하게 됩니다. MBC 팻에서도 이러한 셀 높이 축소가 유지되며 이는 고집적화 설계에 유리한 특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교화된 채널 폭의 경우에 설계 방식에 따라서 나노시트 폭의 조절함을 통해서 높은 유효 채널 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널 수 증가와 설계 유연성을 확보해서 고동 전류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멀티브릿지 채널 펫은 나노시트의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나노시트의 폭을 조절한 그림입니다. 좁은 나노시트의 경우 하이 데니시티 SRAM이나 저전력 소자 디자인에 사용되고 넓은 폭의 나노시트의 경우 고성능 소자에 사용되게 됩니다. 오른쪽의 두 번째 그림은 희생층 제거 조건에 따른 게이트의 전도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공정 중의 잔여물의 유무에 따라서 전기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 0.3V 근처에서 전도도 곡선이 비정상적으로 튀어오르는 험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GAA 기반의 MBC 팻 구조는 높은 설계 자유도를 갖고 있으며 정밀한 공정 제어가 모두 요구되는 고성능 소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숏 채널 이펙트를 평가할 수 있는 드레인 인듀스 베리어 로링 DIBL과 서브스레셜 스윙 SS는 이펙티브 채널이 넓어서 짧은 채널에서 우수한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왼쪽의 IV 커브에서 서브스레셜 스윙과 DIBL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엠모스와 피모스에서 각각 67, 65 mV per 디케이드의 매우 작은 값으로 우수한 제어 능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DIBL 값은 20, 24 mV로 나타내면서 게이트 전압이 채널을 보다 정밀하게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커브를 통해서
DC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펫에 비해서 엠모스는 31%, 피머스는 26% 정도 DC 성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노시트 폭에 따른 누설 전류와 유효 전류 변화를 통해서 DC 특성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나노시트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DC 성능은 향상됐고 주파수가 향상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노시트 폭과 유효 스위칭 성능 AC, 정전 용량 C 이펙티브의 변화는 폭의 증가함에 따라서 스위치 성능 감소하게 되고 정전 용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MBC 팻 설계 시에 DC와 AC 특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최적화가 필요하고 전류 효율과 누설 전류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크시트 팻입니다. 포크시트 또한 GAA 나노시트 기반의 트랜지스터 구조를 변형해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배리어 역할을 하게 되는 다이엘렉트릭 벽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이 다이엘렉트릭 벽은 엠모스와 피머스 트랜지스터 간의 차이를 좁히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싱글웰 위에 있는 엠모스와 피머스를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의 GAA 구조에서 엠모스와 피머스 사이의 피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크시트는 두 트랜지스터 사이에 물리적인 다이엘렉트릭 벽을 삽입함으로써 이 피치를 줄일 수 있어서 더욱 높은 집적도와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포크시트의 공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GAA 나노시트 공정을 따르게 됩니다. GAA 구조와 비교한 포크시트의 IV 커브입니다. 포크시트는 GAA 대비 서브스레시홀드 스윙이 4mV 정도 약해졌지만 여전히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 커런트가 동일한 오프 커런트 대비 18% 정도 감소했지만 공정 최적화를 통해서 일부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전율 벽 사용 K가 20 정도 되는 고유전율 벽을 사용하게 되면 P와 피머스와 엠머스 사이의 간격이 8nm까지 좁혀도 피머스와 엠머스 사이의 커플링 현상은 없습니다. 포크시트 구조는 GA 기반의 나노시트에 비해 게이트 컷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대선 유연성을 향상되어 동일한 컨택트 폴리 피치 조건, 또 더 작은 셀과 블록 면적을 갖게 됩니다. GA의 경우 2나노미터 노드 트랙 게이트 내부에서 게이트 컷이 불가능해 추가적인 CPP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셀 폭이 커지게 됩니다. 핀펫의 경우 게이트 컷이 가능하지만 소스 드레인 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스위치 체력화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폭시트 구조는 다이엘렉트릭 벽을 활용해 엠모스와 피모스 간격을 최소화하고 게이트 컷이 가능하게 되면서 핀펫보다 더 작은 피치로 디플립 플랍 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티셀의 경우 포크시트를 사용하면 GA 대비 6%의 블록 면적 축소가 가능하고 4.4T 셀의 경우 포크시트는 GA 대비 20%의 블록 면적 축소가 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크시트는 GA와 핀펫 대비 더 작은 셀로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포크시트 기반 SRAM 셀은 기존 GA 구조에서 필요했던 게이트 컷, 게이트 익스텐전, 더미 핀과 같은 복잡한 공정이 승립됨으로써 구조가 단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 복잡도는 낮춰지고 셀 안정성을 높이면서 엠모스와 피모스 간 간격을 8nm까지 줄여 GA 대비 비트셀 면적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게이트 익스텐전 없이 설계가 가능해서 월드라인 저항을 감소시키고 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RC 딜레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엠모스와 피모스 소자 간의 다이렉트 벽으로 소자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누설 전류와 간섭이 줄어 빠르고 안정적인 읽기가 가능합니다. 레퍼런스로 제시된 핀펫 CBT E셀과 비교해도 포그시스 SRAM은 더 우수한 집적도와 빠른 읽기 성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그시트 기반 SRAM은 면적을 30% 정도 줄이면서도 성능 손실 없이 오히려 읽기 딜레이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용한 MBC 팻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MBC 팻은 채널이 얇아지면 표면 거칠기로 인해 이동도가 저하되고 채널 길이가 짧아질수록 숏 채널 이펙트가 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게이트가 채널을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며 채널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층 구조의 이차 물질 채널을 이용한 MBC 팻 구조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SS를 기존의 구조, 더블 게이트, DG와 GA, MBC 팻 구조 비교하면 채널 길이를 5nm까지 스케일링했을 때 GA에서는 SS가 63mV 버트 게이트 이하로 유지되고 기존의 구조에서는 SS가 크게 약화됐습니다. 또한 컨덕션 밴드 에너지 장벽을 보면 만약 DIBL이 발생하게 된다면 드레인 전압 증가함에 따라서 장벽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하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DG 기존의 구조의 경우 중간 채널에서 20나노미터, 5나노미터에서 DIBL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채널인 2번 채널에서 먼저 턴온이 되면서 비균일한 스위칭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CAA는 전 방향에서 채널을 감싸게 되면서 전위 장벽 제어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DIBL이 억제되고
기존의 구조에서는 중앙 채널 제어력이 낮아서 DIBL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4번에서는 서브세션 스윙이 63 정도로 우수한 게이트 제어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드레인 전압이 증가할수록 온 커런트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전류 구동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 전압이 0보다 작은 오프 상태일 때 드레인 커런트가 매우 작은 C-18승 암페어 정도로 누설 전류 억제도 또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널 길이를 달리한 AB 소자에 대해서 더 긴 채널을 가진 A 소자에서는 전류가 11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나타났고, 더 짧은 채널을 가진 B 소자에서는 174.9 마이크로 암페어로 더 우수한 성능을 띠고, 두 개의 소자 모두 누설 전류가 매우 낮고 63에서 65 밀리볼트 정도의 이상적인 सब셀쇼 스윙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문헌들과 비교하면 기존의 경우 채널을 2개 정도만 두었는데 이 문헌에선 3개로 적중했습니다.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2.9에서 700으로 기존 문헌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났지만 सब세션 스윙 또한 매우 커서 제어가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설 전류 또한 크게 나타납니다. 기존의 실리콘 기반 MBC 팻이 가지고 있던 표면 거칠기, 이동도 저하, 소채널 이펙트 심화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자 수준의 균일한 두께와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진 2D 물질을 채널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3중 적층된 MOS2 채널 구조는 게이트 제어 능력과 스위치 특성, 고동 전류, 누설 전류 억제 등 모든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공정 호환성 향상이나 회로 설계 최적화와 같은 기술적 보완을 거치게 된다면 이러한 구조는 초미세 고집적 CMOS 기반 기술뿐만 아니라 TFT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도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D 물질과 MBC팩 구조의 결합은 2나노미터 이하의 노드에서도 고집적 고성능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부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